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NBA 승부 예측 채널의 토니볼 채널의 토니입니다. 네, 제가 요새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오프닝부터 말을 버벅이게 되네요. 네, 최근에 NBA 개막하고 저도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네, 저도 좀 이 부분이 뭔가 조금 많이 좀 어긋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많아져서 저도 좀 말도 주저리 많아지고 그리고 또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컨텐츠는 승부 예측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일요일 경기까지 마감을 해보고 제가 조금은 좀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은요. NBA 예측 관련된 연산 방법을 좀 보강을 했고, 그리고 이른바 토니볼 스코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번 컨텐츠에서는 토니볼 스코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NBA 예측의 히스토리를 좀 보면은요. 12월 31일 날 경기를 예측한 다음에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경기당, 팀당 5경기씩이 충족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좀 왜곡이 발생됐고, 1월 3일 경기부터 토니볼 예측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부터 이제 1월 이제 1월 4일 경기죠. 네. 1월 4일, 네, 오늘 경기까지 총 8경기 컨텐츠로 올렸는데 이 중에서 반타작을 했어요. 반타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수치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해결점을 좀 고민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제가 생각했던 원인을 보면은요. 데이터 스탯이 NBA로 바뀌었는데 예측 방법은 KBL에서 쓰는 예측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게 좀 잘못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뭐 KBL 같은 케이스는 보통 그런 2점이 몇 개냐, 3점이 몇 개냐, 뭐 턴오버가 몇 개냐, 턴오버는 비슷하지만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었는데 NBA는 스탯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예를 들자면은 EFF 수치라는 것도 들어갔고, 그리고 뭐 2점 시도, 총 시도에 미스는 몇 개가 났는지, 그리고 성공률은 몇 개인지, 3점도 마찬가지고, 프리드로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스탯이 다양해졌는데, KBL 예측 방법으로 접근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스탯을 예측에 효과적으로 반영을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토니볼 스코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토니볼 스코어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스포츠 중계 보시다 보면은 뭐 카스 랭킹 포인트라든지 뭐 스포티비 랭킹 포인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랑 좀 유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경기의 승리 예측값, 맞대결 경기의 승리 예측값에 좀 가중치를 뒀고요. 그리고 공격과 수비 관련된 주요 지표를 또 수치화해서 이 토니볼 스코어, TBS는 토니볼 스코어입니다. 네, 토니볼 스코어에 합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팀 간의 최종 TBS를 적용해서 어느 팀이 이길 것이냐, 이 경기는 접전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TBS는 최소 0점대에서 최대 16점까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차이를 갖고서 우리가 한번 뭐 점수에 대한 차이, 경기력에 대한 차이 이런 식으로 한번 추측을 해서 결론을 좁혀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과 월요일 오늘 조금 전에 끝났던 골든스테이츠랑 포틀랜드 경기까지 총 14경기가 있었어요. 14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한 경기는 임의로 뺐습니다. 그 뺀 경기가 댈러스랑 시카고 경기였는데 왜 뺐냐면은 제가 GTD나 선수가 들어오고 빠지는 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는 않는데 댈러스는 포로징기스랑 돈치치가 없는 상태에서 뛰는 팀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영향이 큰 것 같아서 이 경기는 강제로 뺐고요. 나머지 GTD 이슈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13경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13경기 중에서 제가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인디애나랑 뉴욕 닉스의 경기, 그리고 골든 스테이츠랑 포틀랜드의 경기, 요 두 경기만 토니볼 스코어가 좀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움직였고, 나머지 경기들은 토니볼 스코어가 어느 정도 다 토니볼 스코어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의 주요 경기만 제가 좀 찝어 드릴게요.
아틀란타랑 클리블랜드의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 아마 요새 아틀란타 폼이 너무 좋고 클리블랜드는 뭐 케빈 러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틀란타 승사이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토니볼 스코어를 보면은 9대9로 동률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케이스는 뭐 이 경기에 막 클리블랜드 강승을 띄우는 강심장은 많지 않을 거고 프렌 조건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클리블랜드 프렌으로 간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랜도랑 오클랜드 경기도 올랜도가 다들 많이 압살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니볼 스코어를 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나고 또 프렌 조건도 오클랜드가 괜찮습니다. 이게 아마 7점인가 8점 뭐 이 정도를 받았었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오클랜드 프렌 쪽으로 간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그리고 최종 결과도 보면은 오클랜드가 9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랑 샬럿은 필라델피아가 정말 강팀으로 거듭났잖아요. 뭐 그냥 이 토니볼 스코어가 압살을 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실제 결과도 15점 차이로 압살을 했고요. 뭐 휴스턴 대 세크라멘토도 뭐 10점 가까운 토니볼 스코어 차이가 나는데 네, 이 부분도 네, 크게 토니볼 스코어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뭐 레이커스랑 멤피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경기는 좀 신기했어요. 그 클리퍼스랑 피닉스인데 저는 두 팀이 비등비등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비지가 나왔다가 네, 후반전에 피닉스가 저력을 발휘하면서 많이 따라잡았죠. 그런데 최종 결과를 보면은 뭐 충분히 마행값 이상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또 네, 요 경기. 이 경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디트로이트랑 보스턴 경기인데요. 어, 좀 애매했어요. 이 경기는. 보스턴이 우세했지만 이게 토니볼 포인트의 차이가, 토니볼 스코어의 차이가 마행값을 충족시키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애매한 경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디트로이트 프랜승을 갈 강심장도 조금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충족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 경기는 정말 좀 신기했어요. 브루클린과 워싱턴의 경기였는데 저는 그냥 브루클린이 압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토니볼 스코어를 보면은 워싱턴이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예, 워싱턴에 또 이거를 갈 강심장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이 풀핸 조건을 잘 얹힌다면은 뭐 이 부분도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네소타 덴버 뭐 이 경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토니볼 스코어가 0대 13으로 13점이나 차이가 났고요. 최종 15점 차이로 가볍게 마헨 정도는 거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스랑 포틀랜드, 인디애나 뉴욕 요거는 토니볼 스코어가 전혀 적용하지 못한 경기 결과였죠. 네, 그래서 제가 댈러스 시카고 경기는 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3경기 중에 11경기가 토니볼 스코어 안에서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애매한 건 그냥 한두 경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과치가 결과치 뭐 적중률은 한 85% 정도로 좀 재정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토니볼 스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승부 예측 컨텐츠를 좀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제가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그 토니볼 스코어는 총 한 열 몇 개의 지표를 갖고서 다시 만드는데요. 이제 경기 결력에 대한 뭐 점수를 환산하는 거라든지 득실 마진을 추출해서 점수를 어떻게 매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제가 좀 짜봤습니다. 연산 방법을요. 그리고 뭐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짰고 제가 향후에는 이런 그 지표들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제가 조금 더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경기 예측을 드려야 될 텐데 내일 경기 예측은 이따가 한 5시 전후에 컨텐츠를 또 만들어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